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음 달 개천절에 또 광화문 집회를 연다는 글과 포스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하나 기자. 네. 광화문 집회 이런 말만 들어도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개천절 집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어제 낮 12시 30분쯤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포스터입니다. 내용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요. 포스터 중앙에 이 붉은 글씨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문재인 정권 퇴진, 또 10월 3일 오후 2시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또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 앰프라는 준비물도 있고요.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는 지시도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포스터를 올린 게시자는요. 또 국가전복을 노리네라는 글을 남기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출처는 밝혀졌습니까? 그리고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주최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집회 장소가 적혀 있지는 않고요. 또 아직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달 한 지역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범국민투쟁본부가 보수 인사들에게 개천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신청받는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정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은 범국민투쟁본부를 발족한 지 또 그리고 첫 집회를 연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법률대리인 강영재 변호사는요. 개천절 집회는 논의된 적도 없다. 또 정광훈 목사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열린다면 방역에 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오늘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집회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이어서 이제 국민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민주시민 기본이라며 8.15 광복절 집회가 반복돼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기본을 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방역에는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이걸 회방을 나서는 안 되겠죠. 강력히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도 만에 하나 열리게 될지도 모를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이 집회는 이달 13일까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천절 집회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추가로 집회 금지 명령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발생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개천절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서울시 당시 행정명령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규모도 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서울시가 다음 주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정광훈 목사 측에 150억 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50억 원의 계산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17명에 대한 검사비가 7억 원이고요. 또 자가격리자 2,000명에 대한 검사비가 3억여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부담한 치료비 약 5억 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인한 손실 80억 원 등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직접 간접 비용을 반드시 모두 계산해서 2차, 3차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를 정부나 지자체에 그냥 엄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나 기자 수고했습니다.